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벌거나 불운 때문에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기 파괴적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파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빈곤은 수학 문제일 뿐입니다. 소득에서 지출을 빼면 저축이 됩니다. 해결책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 방정식이 근본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거의 한 세기를 살았다. 나는 IQ 180의 천재들이 몇 달 만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배관공이 불을 쌓고 평화롭게 늙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능이 부족하거나 운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솔직한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픈 것과 같은 이유로 파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사람들은 부를 원하지만 규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결과를 원하지만 노력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들은 지혜를 원하지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똑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으십시오. 어리석음에 대한 이자율은 매우 높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망하게 될지 알았다면 결코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역사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해지는지 먼저 연구하세요. 나는 의사, 변호사, 주식 중개인이 모두 똑똑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결국 무일푼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습관이 나쁘다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멍청한 천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재무 모델을 이해하고 복잡한 공식을 숙달하지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투자에 관한 책을 읽고 다음 날에는 필요하지 않은 고급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왜? 돈과의 싸움에서 에고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반복해왔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진부하게 들리지만 이는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대부분은 재정적 독립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출, 과시, 쉬운 약속을 믿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질병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하여 무너집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벌면 저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생각은 1달러라도 지금 시작하면 된다. 그래야 앞으로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다. 첫 번째 유형은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항상 소득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의 마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매혹적이다. 그대로 놔두면 게으름, 환상, 자기 파괴로 스스로 파괴됩니다.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1999년 인터넷 거품이 일던 시절 아무런 근거도 없이 회사 주식을 거래해 큰돈을 벌었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치 제2의 워렌 버핏이 된 것처럼 거리를 걸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맨션을 사고 투자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죠. 2003년에 그는 파산했다. 그가 시장에서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는 자기 자신을 잃었어요.
사람들은 파산을 불운 탓으로 여기지만 나는 그것이 나쁜 규율이라고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약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과 무지는 재난의 확실한 비결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조합입니다. 누군가가 왜 파산했는지 거리에서 물어보면 경제 위기, 부패한 정부, 착취적인 상사 등 수천 가지 변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화는 대공황 이후 한 세기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동일한 경제 환경에서는 항상 번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불평을 멈추고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고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배우고 더 많이 일하고 덜 불평합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제력은 섹시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표시하지도 않고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도 않으며 연약한 자아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큰 행운의 기초입니다. 대다수가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은행 명세서를 보지 말고 우선순위를 보십시오. 최신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1달러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몰디브에서 사진을 게시하지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하지만 인내심이 없습니다. 비극은 그들이 지금 파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잡고 게으른 결정으로 파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현재와 교환했으며 둘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대다수가 빈곤한지 이해하기 위해 금융학 박사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연구하십시오. 돈은 대부분 수학으로 위장한 행동 문제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번영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안전, 확실성,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쉬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방을 사고, 할부로 지불하고, 투자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로 빗디라고 부릅니다. 어떤 위기나 거품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해해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어려운 결정을 건너뛰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양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평생의 후회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편리함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해야 합니다. 편리함은 책임을 덜어줍니다. 누구도 책임을 아웃소싱하고 부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일하고 은퇴하고 다음 달 청구서에 대해 계속 걱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축적이 아닌 소비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입, 시간, 관심, 에너지 등 모든 것을 소비했습니다. 60세가 되자 남은 것은 가 아니라 피곤함뿐이었다. 기본값이 편안함이라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만족감을 느낄 때까지 미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는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항상 우리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의 폭격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조심하세요. 그들은 대개 무언가를 팔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우연히 발명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악하고 독창적인 발명품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것을 지불할 것입니다. 로 바꿉니다. 당신은 물건을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미래를 파는 셈입니다.
1950년에는 동시대 사람들이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지출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먼저 쓰고 나중에 지불합니다. 그것은 진보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현대 경제는 규율의 부족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광고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갑을 비운다.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수행적 노예제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동차 지불금을 분석하고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는 고급 아파트를 임대하고 자신이 갖지 못한 삶을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아함과 지위는 진정한 부를 쌓지 않습니다. 이 미친 세상에서는 지루해 보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압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능 편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승인을 선호하고 장기적인 발전보다 즉각적인 즐거움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연히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가난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해요. 게으름, 충동성, 즉각적인 만족 추구를 처벌합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고 다른 경로는 무시하십시오. 이것이 평범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느리지만 작동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고 돈을 쓰는 동안 당신은 꽉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 동안 당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불운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위로를 구하는 것은 고통을 낳습니다. 불편함을 받아들이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망가진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불운이었다고 즉각 가정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습관에 정착했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게 지내고 싶다면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출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쉽고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가장 어리석은 죄입니다. 폭식조차도 잠시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적어도 시기심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줍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고통을 가져올 뿐이며 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파티에서 누군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합리적인 사람을 충동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빨리 돈 버는 사람이 보이나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험이 무엇인지, 행운인지 기술인지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세요. 그들은 지금 똑같은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거품이 생기네요. 90년대에 지인이 기술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 무식한 친구들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모방했습니다. 그들은 투자한 것이 아니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반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제 시간에 나왔습니다. 모방범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기심입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잃을 수 없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아를 만족시키는 가장 값비싼 방법이다. 가장 나쁜 것은 시기심이 항상 잘못된 목표를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빚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를 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닌 성공을 바라보십시오. 뒤에 있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보세요. 현실이 아닌 영광의 순간을 부러워하라.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건 부가 아니라 당신이 피하고 있는 치료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심은 그 자체를 야망으로 위장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저축보다 더 빨리 돈을 소비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미친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쫓을 수는 없습니다. 한 길은 내부이고 다른 길은 광경입니다. 그리고 스펙터클은 비싸다. 사람들은 특히 좋은 시절에 자신의 지능을 과대평가합니다. 강세장에서는 알 200달러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조차 자신이 금융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다. 결말은 항상 동일합니다. 1999년에 그들은 스스로를 인터넷 전문가라고 불렀습니다. 2007년 부동산 전문가. 2021년에는 암호화폐의 달인이 될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었지만 어리석은 일은 똑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모두가 천재가 된다. 현실이 돌아오면 지능은 사라진다. 행운이 사라집니다. 자신감은 패닉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지식 부족이 아니라 과신입니다. 사람들은 정보와 이해, 행운과 기술, 용기와 투자를 혼동합니다. 누군가에게 100개의 차트, 10개의 기술 지표 및 세계 최고의 거래 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정당하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적의 강좌, 거짓말하는 보고서, 가짜 전문가 등 이러한 환상을 팔기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같은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수술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누구도 구하지 않습니다. 징계. 그렇습니다. 나는 천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누턴은 사우스시 컴퍼니 거품으로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잃었을 때 그들은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영리함이 아니라 규율을 보상합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사람이 넘어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재 가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순수한 아드레날린으로 정크 주식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걸고 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전문 용어와 미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뜨립니다. 사람들은 재산의 절반을 잃을 때까지 웃습니다. 규율 없는 지능은 시한폭탄이다. 당신은 그것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천재성이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행동하지 말아야 할 때, 사지 말아야 할 때,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짜증나지만 작동합니다. 버핏을 포함하여 내가 만난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냅니다. 기다리다. 기회가 생기면 행동하세요. 필사적으로 플레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만한 자에게는 이러한 인내가 비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면 그들은 시장, 연준, 운명을 탓합니다. 결코 그들 자신이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깨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즉 현실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점을 얻으려면 심각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이는 이미 투자자의 90%보다 앞서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혼란스럽고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계속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합법화된 자기 파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 천재를 파괴하는지 아시나요? 3가지. 여성, 술, 빚.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은 집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즉 생산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여행을 갈 때, 사진을 올릴 때, 소비할 때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야망이 아니라 광기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통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빚진 것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집니다. 내면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우상화하는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부채를 도구로 봅니다. 사실은 빚이 당신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 머물기 위해 더 빨리, 더 오래 달리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금융회사, 카드사를 위해 일합니다. 그들은 관심을 모으는 동안 웃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음을 비즈니스 모델로 바꾸었고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당신이 서류에 서명하면 그들은 당신의 20년 미래를 훔쳐갑니다.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얼마나 절망적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빚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절제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잃을 때까지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아닌 편안함을 위해 대출을 받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연봉보다 더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 젊은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것을 미래에 대한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교통수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환상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1년 동안 지속됩니다. 할부금, 평생. 가장 슬픈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관심이 쌓입니다. 중력은 당신의 꿈이나 변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을 끌어내릴 뿐입니다. 이자를 지불하는 한부를 축적할 수는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임대하는 동안에는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항상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으면 지불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가리키다.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가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규율은 단지 자발적으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한을 거부하면 세상은 강제로 제한을 부과합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들이 신용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출을 받고 주식을 사고 똑똑하다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말이죠. 그것은 깨어있기 위해 코카인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 당신은 무적의 느낌을 받습니다. 몸이 무너질 때까지. 부채는 잘못된 권력감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면서도 부자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무너진 모든 제국, 파산한 모든 회사, 모든 파산한 사람에게는
빌린 돈에 대한 과신이라는 똑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진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새로운 포장으로 인한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결코